행복하다는 감정은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왜 행복한 순간은 금방 지나가는 것일까요?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몇 년 전쯤 한 2년 동안 주말도 없이 거의 매일 일을 하다가 결국 현타가 온 적이 있습니다. 대체 뭐 때문에 사나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방금 드렸던 질문들을 제게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행복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개개인이 느끼는 포인트들도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책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를 보면서 이 철학자는 행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약간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인생 조금이라도 더 많은 행복감을 느끼며 살기 위해 그의 생각을 조금은 가져와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행복에 대해 조금은 더 명확한 시각을 갖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에는 행복에 관한 수많은 쇼펜하우어의 생각과 이를테면 팁 같은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3가지 정도만 제 생각을 얹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행복은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처음부터 조금 심오하죠. 기껏 행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니 행복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라니 가진 것에 만족해라 이런 뻔한 말을 하려는 건가 싶으실 겁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현자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쇼펜하우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명제를 살아가는데 최고의 지혜이자 원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고통의 원인을 먼저 없애는 것이 쾌락을 찾는 것보다 더 현명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쾌락이란 모든 욕구에 대한 갈망을 말합니다. 식욕, 성욕, 수면욕 같은 본능적 욕구부터 성취욕, 인정욕구, 자아실현 욕구 같은 것들이 있겠죠. 왜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쾌락과 고통은 그 자체의 의미보다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큰 즐거움은 의외로 잘 느껴지지 않는 반면에 사소한 고통은 늘 의식되면서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보면 일상에서 우리가 크게 행복하다고 느낄 요소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지만 종이에 베인 아주 작은 상처만으로도 우리는 매우 커다란 고통을 느끼죠. 하다못해 손톱만 조금 짧게 깎아도 타자를 칠 때마다 손끝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것이 신경 쓰여서 몇 시간은 일을 하는데 방해를 받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지는 이겁니다. 즐거움이라는 상태에 대한 추구보다 고통스럽지 않은 상태를 만드는 것, 더 쉽게 말해서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 자체로 행복한 상태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몸이 건강하고 일상에서 크게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나의 하루하루는 꽤나 행복한 상태일 수도 있겠다는 얘기겠죠. 사실 몸이 건강하고 일상에서 크게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나의 하루하루는 꽤나 행복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너무 비싸지만 않다면 먹고 싶은 거 먹고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면서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다면 충분히 행복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나 혼자 산다에 나왔던 구성환 씨가 정확히 그렇게 살고 계시죠. 유튜브 클립의 댓글들을 보니까 시청자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국 그런 것이 행복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는 그런 말이겠죠. 며칠 전 술자리에서 친한 지인과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이 짧은 질문에 대해 제 평소의 생각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결혼을 통해 추구하는 것이 행복감이라면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상황을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잖아. 배우자나 가족이 아플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아플 수도 있어. 그리고 어떤 힘든 일이 닥쳐올 수도 있고 이럴 때 결혼 생활에 대한 기준점이 행복이라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거라면 나에게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너무 큰 불행이라고 느낄 수도 있다고 봐. 특히 내가 아닌 배우자나 가족으로 인해 불행을 느낄 때는 누군가를 탓하고 도망가고 싶어질 수도 있겠지. 나는 행복을 지향하는 것보다 서로의 불행도 함께 견딜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 전에 나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먼저 노력을 해야겠지. 그리고 덧붙였죠. 내 생각에 삶을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건 전쟁터에 함께 싸우러 나가는 전우와 동일한 것 같아. 그렇게 같이 잘 헤쳐나가다 보면 가끔 행복이라는 감정도 느끼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말했던 게 불과 몇 달 안 되었는데요. 최근 이 책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를 읽으면서
철학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긍정하기 위해서는 그 긍정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려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 기쁨, 환희보다 고통의 지속성과 강도가 훨씬 거대하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책에서도 10가지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한 가지 고통을 피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이 상태가 행복한 상태라는 것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욕심과 쾌락을 추구하고 무언가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건 사람이라서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언가를 인지하고 그것을 꾸준히 개선하려는 것과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전혀 다른 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셨겠죠.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을수록 어른들께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 아무 일 없으면 됐다.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참 예전에는 잘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말이 주는 무게와 의미가 점점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타고난 있는 그대로의 것을 인정하라.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새는 공중에 있어야, 두더지는 땅 속에 있어야만 행복하다. 즉, 타고난 있는 그대로의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분별하는 자기인식이 행복의 전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아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에 대해 이 책을 저술하신 강용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본문에 남기셨습니다. 선천적인 성격은 그 자체로 타고나지만 후천적인 성격은 자신의 의욕과 능력을 인식한 후에 나타난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통찰할 수 없다면 타고난 기질과 본능의 지배를 받지만 세상을 경험하면서 통찰력이 생기면 자신만의 행복의 조건을 찾을 기회를 얻는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의욕과 능력을 일치하는 법을 배우면서 획득된 성격으로 자신의 개성을 완전하게 알게 된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타고난 기질은 변하지 않지만 교육으로 제2의 성격을 만들 수는 있다고 봤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타고난 기질이라는 것은 바꾸기가 어렵지만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좀 더 명확히 알고 내가 원하는 능력을 교육을 통해서 개발하면서 이것들을 잘 버무리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겠죠. 저의 경우를 말씀드려 본다면 저는 뭔가 제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풀어내고 그 생각들이 현실과 교차하는 그 지점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실제로 그것이 구현되거나 개선되는 모습을 좋아하는 것, 혹은 내 생각을 글이나 말로써 풀어내고 사람들과 교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도 이러한 저만의 욕구를 계속 들여다보고 결국에는 늦게나마 실행에 옮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블로그를 개설해서 꾸준히 글도 써보고 다른 영상이나 글에 댓글도 달아보고 사람들의 반응도 체크해보고 제 생각이 지지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직접 경험을 통해 알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약간이라도 흥미롭다고 느끼는 것이라면 일단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그에 따른 능력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몰입한 상태가 최고의 행복이다.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의 저자 하버드대 심리학과 데니얼 길버트 교수는 뇌가 집중할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반면 휴식할 때 불행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열심히 일에 집중할 때, 운동할 때, 마음이 맞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높은 수치의 행복 호르몬이 나왔다고 합니다. 반면 휴식을 취하거나 부정적인 생각, 미래에 대한 걱정, 불쾌한 경험을 기억할 때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상상력, 두뇌 활동력이 뛰어난 사람은 전혀 무료함과 따분함을 느끼지 않는다. 정신이 풍요로워질수록 내면의 공허가 들어갈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욕망이 너무 쉽게 충족되어 그 대상이 제거되면 인간은 무서우리만큼 공허와 무료감에 빠지고 그 따분함은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된다고도 합니다. 길버트 교수의 연구와 쇼펜하우어의 말을 연결해보면 결국 몰입이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뇌가 집중할 때 행복하다고 느끼고 두뇌 활동력이 뛰어나면 엄청난 짐이라고 표현되는 따분함이라는 것을 잊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과연 내가 아무런 흥미도 없는 분야에 몰입할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다면 내가 어떤 일에 흥미와 적성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상에 막 좋아서 미치겠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은 솔직히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돈을 벌고 내 삶을 영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겠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 일을 하더라도 진짜 좋아하는 일들보다 그렇지 못한 하위 카테고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을 모두 해내야만 원하는 순간을 만끽할 수 있겠죠. 저의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책을 읽거나 제 생각을 정리해서 글이나 말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들이는 작업량이 상당합니다.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을 저만의 언어로 곱씹으며 재조립해야 하고 어떻게 전달할지 연구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대본을 써야 하고 썸네일과 제목을 만들어야 하고 영상을 촬영해야 하고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편집도 해야 하고 이걸 유튜브 세상에 올려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귀찮은 게 사실입니다. 제가 이 과정에서 좋다고 느끼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한 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업이 되었든 취미가 되었든 좋아하는 이라는 기준을 너무 높게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어떤 일을 했을 때 정신 차려보니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는 그 정도의 몰입감을 주는 정도의 일이라면 내 적성과 흥미에 어느 정도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건 좀 해보고 싶다는 내 안에 작은 내적 동기가 생겼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일단 작게 시도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보면 생각보다 별로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훨씬 더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제시해드린 기준을 한번 적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과정이 고되더라도 정신 차려보니 한두 시간 지나 있는 그런 일이라면 생각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은 일단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작게 시도해보고 그것에 계속 몰입하고 더 잘하고 싶어하는 스스로를 발견한다면 그 정도면 충분히 좋아하는 일의 범주에 넣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 이외에도 이 책에는 행복에 대한 요소에 대해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230페이지 정도 분량밖에 되지 않지만 생각할 거리들이 많아서 책을 다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데 2주가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기에 놓여있는 분들께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한 번쯤 이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내 삶을 어떻게 디자인하면 조금 더 충족감을 느끼며 살아갈 것인지 고민해보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책 한 권이 내 삶을 꽤 많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다음에도 제 채널의 영상을 보시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